그리고 이 노래 말고 12월 되면 이렇게 스물스물 차트에 올라가는 엑소 노래가 뭐가 있어? 그게 바로 첫눈이라는 노래야. 첫눈은 지금도 12월이 되면 올라옵니다, 차트에. 그 정도로 발라드스러운 그런 노래도 굉장히 잘 소화하는 아이돌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몬스터의 앨범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워낙 핫한 그룹이고 이 정도의 엄청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구설수가 많이 이렇게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팬들이 엑소 L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음 고생을 많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앨범을 선보이고 어떤 팀을 재정비해서 자꾸 앞으로 더 전진하려는 노력들을 엑소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로또,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스페셜 앨범 For Life. 여기 보면 디워라고 2017년에 나왔잖아요. 코코밥. 뭐 엑소 노래는 타이틀곡은 다 하나같이 어때? 굉장히 스테디셀러고 우리가 다 들어봄직하고 굉장히 좋은 노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팬덤들의 총공?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한 팬들의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행위들이 그전에도 있긴 있었죠. 근데 이런 게 뭔가 정립이 돼서 정말 팬들의 화력을 넣으면 차트 순위가 순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거를 뭔가 조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팬덤이 어디야? 그게 엑소엘이라고 안 보는 거지. 이때부터 지금은 뭐 누구든 뭐 어떤 가수든 뭐 안녕하세요 이번 앨범 내니까 우리 팬들 총공해 주세요 뭐 스밍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 열 스밍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 당시에 거의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게 엑소엘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만큼 스타 사랑, 스타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남달랐던 게 엑소엘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앨범들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력이 있으니까 차트 순위 쭉 올라가는 거지. 거기다가 대중적으로도 노래가 좋으면 어때? 순위에 오래 머물렀던 노래들이 많았다는 거지. 이러한 어떤 지금에 보여주는 K-팝 팬덤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 양식, 문화 이런 것들의 표본을 만들었던 게 어디냐? 그게 이제 엑소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엑소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로또랑 뭐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보면 코코밥은 어땠어? 디지털에서 뭐 3주 연속 막 1위를 하고 그다음에 음원상도 받게 되고 사실 SM 아티스트 중에서 사실 우리 가온 차트 시절에 음원 월간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 거기는 이제 피지컬 앨범을 많이 파는 가수 위주로 지금 마케팅을 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음원 순위도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1위는 단순히 팬덤의 화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화력 플러스 대중적으로 뭔가 어필이 됐으니까 이제 이 노래가 결국은 이제 디지털 차트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돼서 이제 네 번째 리패키지 앨범에서 파워 나왔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겨울 스페셜 앨범 같은 걸 냈죠. 유니버스를 냈었죠. 이 노래도 엄청 좋았던 노래고. 이렇게 2017년까지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엑소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2018년 11월 달에 이제 그 템포라는 노래 나왔고, 그 다음에 러브샷 나왔고, 여기 보면 이제 obsession, don't fight the feeling 뭐 이렇게 노래 나왔지만 이 타이틀곡 리스트만 이렇게 딱 뽑아도 뭔가 2010년대부터 2022년 초까지의 우리가 추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쫙 나왔던 그런 느낌인 거지. 그 노래 하나하나를 다 연이어서 들어보면 너무나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활동이 뜸한 이유가 뭐야? 군입대였지. 저희가 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승리를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엑소가 군대에 가게끔 해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다들 이제 뭐 병역의 의무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팬미팅도 아마 다 만석이 돼가지고 뭐 얼마나 또 엑소엘이 오랜만에 또 가수들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엑소엘은 한참 갈 것 같아. 조용필 선생님 콘서트 하면 이렇게 애 안고 이렇게 오고 뭐 이러듯이 엑소도 아이돌인데 예전에 H.O.T나 잭스키스 그 느낌처럼 20년, 30년 계속 갈 수 있는 팬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수가 어떤 팬클럽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가수들도 사실 팬클럽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지. 왜냐면 이제 말이 그렇지 뭐 사생 팬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그래도 결국은 뭐야? 그런 팬들의 힘 때문에 가수 존재하는 거다. 그거를 아마 엑소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연인 거잖아요. 스타와 팬들의 관계로 만난 이 인연으로 엑소가 군 제대까지 했으니까 제대로 또 활동을 하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앨범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에는 하나하나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발매 후 6주간 앨범 판매량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20만 장에서 140만 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요새 100만 장 넘으면 조금 인기 있는 가수들 100만 장 넘잖아. 이게 앨범 판매량 이게 뭐야?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앨범 연간 1위 하는 앨범이 보통 한 40만 장대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지컬 앨범 시장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40만 장은 솔직히 말해서 걸그룹, 엠믹스 같은 애들 처음에 앨범 처음 나오면 40만 장 때리고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커요. 근데 이때는 40만 장 엑소가 팔면 아무도 못 따라갈 정도로 이게 1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대가 2012년부터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니까 그 시대의 흐름과 그 당시 시장 어떤 환경, 그 다음 규모를 감안해서 이 수치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제 마마라는 앨범.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10만 장 조금 넘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주황색이랑 파란색 뭐예요? 이게 버전이죠? 코리아 버전, 뭐 차이니스 버전 뭐 이렇게 나눴던 것들을 저희가 합산했습니다. 합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엑소, 키스 앤 허그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이게 총 해서 얼마야? 거의 40만 장 가까이 이제 육박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에서 늘 얘기했던 으르렁. 정규 리패키지 엑소 여기 타이틀곡이 이때 으르렁이야. 근데 이때 6주간 판매량은 오히려 앞에 있는 앨범보다는 덜 팔렸어.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으르렁이 뒤에서 치고 나와. 6주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으르렁 했던 이 앨범이 엄청나게 판매량이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 발매 기준으로 해서 6주간은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어떻게 보면 엑소의 운명을 바꾼 노래가 이 앨범이 있었던 거죠. 정규 1집 리패키지 엑소 여기에서 이제 으르렁의 노래 나오면서 완전히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이때부터는 이제 뭐 엑소 명실상부 최고의 그룹이었으니까 이때 이제 이게 얼마죠? 이게 벌써 68만 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300만 장 판 것처럼 이때 굉장히 혁신적인 데이터 수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라이브 앨범이죠? 이 라이브 앨범은 수치가 이렇고 그리고 이제 엑소더스라든지 런미라이 뭐 두 번째 리팩 같은 거 보면 이제 이 어떤 여기에 리팩이니까 좀 떨어졌다가 정규로 보면 정규로 보면 이렇게 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주간 판매량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를 좋아했던 게 이제 요 앨범, The War. 그다음에 이제 요 앨범이죠. Don't Mess Up My Temper. 요거. 그다음에 이제 Don't Fight a Feeling 스페셜 앨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엑소가 피지컬 앨범 시장에서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전까지는 피지컬 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보면 돼요. 피지컬 시장을 올리는 그런 혁신적인 계기를 만든 게 엑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CD를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이게 MD잖아. 사진첩이나 포토카드 이런 거 보려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근데 그런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이게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보여줬던 게 그게 엑소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2016년도, 17년도 가면서 엑소와 같이 자웅을 겨루는 모 그룹과의 어떤 치열한 경쟁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커졌다고 보면 돼. 피지컬 앨범 시장의 급격한 확대는 세 가지 요인이야. 엑소,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왔던 그룹, 플러스 뭐야? 가온 차트. 이 세 개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시장이 확대됐다라고 나는 나름대로 자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어떤 치열한 경쟁이 선의의 경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쟁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었지. 그러니까 뭐 팬덤들이 그 당시부터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한 사람이 뭐 앨범 많이 산다든가 뭐 이런 관행들이 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즘 팬덤 사이에 약간 좀 비판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 확대가 100% 좋은 면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아무나 그렇게 뭐 리팩 내고 이러면 다 앨범 사주는 건 아니잖아. 그만큼 뭐야?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게 막 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퍼포먼스를 만들었던 이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사실 이렇게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앨범 낸다고 100만 장 나가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화적 가치를 한 단계 더 급상시켰던 게 누구냐? 그게 엑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세대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돌 그룹이 많이 나오지만 그 전에 뭐 1세대 뭐 아이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엑소라는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환점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의 어떤 패러다임과 이정표를 제시한 그룹, 그게 엑소예요. 그리고 그게 엑소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엑소엘이 열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비판도 사실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너무 열정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비판이 있으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들이 팬덤 문화의 여러 가지 형성에 장점이든 단점이든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건 우리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또 데이터 보겠습니다. 30일 스트리밍 누적 카운트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희가 글로벌 데이터를 뭐 수집하지도 않았고 시장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유료 회원이 작았기 때문에 수치를 여러 가지 뭐 몇백만이다 뭐 이런 게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흐름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으르렁 때 이렇게 30일 스트리밍이 올라갔고 아마 더 올라갔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앨범에 곡을 하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벤트 앨범들에서 이런 거를 보여주다가 코코밥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 당시에 이 코코밥의 이 성적이 뭐야? 디지털 차트에서 3주간 1위를 하는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어필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좌우지간 이 지금 나왔던 이거 보니까 Run Me Right. 그때 2015년 때 이때는 진짜 완전히 세상을 뒤바꿀 만큼의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퍼포먼스가 사실 좋았는데 이때는 상을 못 받았던 거잖아. 이유는 그 당시 뭐 선배 그룹 중에서 모 그룹이 뭐 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안타깝긴 했어요. 겹쳐서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뭐 대단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가온 차트 시상식 때 뭐 엑소와 그 그룹이 동시에 나왔는 국내 최초 시상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시상식에서 뭐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뭔가 이렇게 업다운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제대를 다하고 재정비해서 이제 앨범을 내면 어때? 이제 굉장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고 그 엑소라는 그룹하고 엑소엘이 굉장히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 가지로. 왜냐면 그 희노애락이 여기 다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이 팬덤에서 덕질을 했던 팬들은 10년이 넘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10대 때 좋아했던 사람들이 시집갈 나이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20대 좋아했던 사람이 30대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만큼 팬들과 이 스타와의 서로 추억이 많이 얽히고 설긴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일 누적 카운트까지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 나온 수치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곁에 엑소가 어때?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엑소엘도 굉장히 더 확장되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 이런 어떤 확신은 변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난주에 또 개최되었던 팬미팅 기념으로 저희 엑소를 한번 해봤어요. 엑소의 지나온 어떤 과거 행적들과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같이 봤는데 뭐 이런 거 했던 이유가 또 있죠. 올해 안으로 엑소가 어떻게 됩니까? 컴백을 한다고 예고를 했죠.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엑소엘 여러분 힘을 또 바짝 내주시기를 바라고 뭐 너무 좋은 노래와 뭐 무대를 선보일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성적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클 차트도 그 요번에 앨범 발매되면 아주 예의주시해서 잘 보고 성적이 좋으면 저희도 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계기로 엑소가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엑소애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